2주 연기된 운명, 이준석 혼란은 ING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윤리위원장 이양희 위원장이 어젯밤에 윤리위 결과를 발표했는데 2주 뒤에 봅시다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3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명을 충분히 들었고 현명한 어떤 그 결론을 내리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포민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소명 절차만 남은 거고 조사는 그렇죠.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를 하는 그 절차를 징계- 일단 하고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소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상식적인 형태에서 마치 사랑과 전쟁에서 신구 선생님이 했던 대사처럼 2주 뒤에 봅시다 라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징계 여부를 미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거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어제 윤리위에 출석을 요구해서 소명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왜 2주 뒤로 연기됐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수사가 결론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징계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지만 네. 수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절차도 수사상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관련 증거와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다소 의아했던 부분은 예.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징계 심의 절차 과정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아, 윤리위에서 내가 나가겠다 했는데 오지 마시오 했다. 이게 네, 이 대표 네. 주장이에요. 이 대표 주장에 따르면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도 징계 심의 당사자의 출석 진술권은 아주 핵심적인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에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서도 발송해야 하고 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도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징계 심의 대상자가 증인을 신청하면 증인을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 물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소 의아했고 이 정당의 징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독특하다는 생각도 독특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론에 따르면 일단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2주 뒤 직접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 예. 즉 애초에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출석과 소명 절차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지만 우선적으로 관련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후에 당사자로부터 소명을 듣겠다. 애초에 1회의 징계 심의가 아니라 2회 이상의 징계 심의를 예정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약간 그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경찰이나 검찰 수사와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일단 김철근 실장 측근의 뭐 참고인이든 아니면 핵심자든 불러서 어떻게 된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윤리위원들까지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태를 파악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겠다. 통상 징계 절차는 심의가 1회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2회 이상을 예정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만큼 윤리위원회가 관련 증거를 확보해 판단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처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김철근 실장이 이준석 대표 측근인데 대선 기간 중에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게 김철근 실장이 내려갔잖아요. 네네, 대전에. 네네. 그래서 7억 원을 투자하겠다. 대신 성상납은 없었다라고 합의하자라는 일종의 어떤 각서 비슷한 약속 증서를 써주고 오잖아요. 이 행동에 대해서 윤리위는 징계를
개시하겠다.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결론인 겁니까? 분위기가? 일단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이미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련자로부터 먼저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철근 정무실장으로부터 나름 충분한 소명을 들었습니다. 소명을 들은 결과 일단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고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2주 뒤에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결론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나서 증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는지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 김철근 실장이 가서 7억 원을 합의해주고 왔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인데 일단 징계 절차가 역시 개시된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실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고인으로 윤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도 중점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아니니까요. 징계 절차 개시된 거예요. 김기현 대표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여부가 2주 연기됐는데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 7억 원을 투자할 테니 없던 일로 해달라. 소위 이제 증거 인멸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가 진실인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고 예. 모르고 있고 또 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그렇다고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면서 어떤 팩트를 뭐 추측하거나 가정해 가지고 이게 논의한다는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결론적으로 하여간 저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르고 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집권당 내부에서 이런 논란 때문에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이 뭐 이 당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건 빨리 좀 조만간 마무리가 되어야 될 일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철근 실장에게 제가 직접 뭐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그걸 들어본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고 뭐 조사를 하는 뭐 뒷조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긴 한데 김철근 실장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좀 방금 뭐 이렇게 뭐 증거 뭐 인멸이나 이런 거가 또 다른 차원의 무슨 얘기라고 한다는데 네. 제가 뭐 변호인 입장에서 뭐 변론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예. 진행되는 거 한번 차분하게 보시죠. 일단 지켜보자. 말을 아끼셨어요, 발언을.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2주 뒤에 소명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어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7월 7일 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불문하고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궁금하고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이준석 대표는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자꾸 질질 끄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왜 지금 안 부르고 2주 뒤에 부른다는 거냐? 앞서서 윤리위와 이 대표가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윤리위가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2주 뒤에요. 김수영 교수님, 만약에 윤리위에서 당원 자격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진다면 경고보다 바로 위에 거잖아요. 당원의 자격이 없어짐으로 당대표의 자격도 박탈이 되는 초유의 결과가 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공석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럴지도 모를 그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인과 측근 2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어요. 징계 사유가 없다가 아니라 징계 절차 개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징계 절차의 단계가 이제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가 가장 약한 거고요. 그 바로 위인 당원권 정지를 먹게 되면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준석 대표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냥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좋을 텐데 계속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결국 무혐의라 할지라도 결코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에 결국 또 2주 뒤에 다시 윤리위를 열겠다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5시간 동안이나 경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허. 왜 결론을 이렇게 빨리 못 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윤리위 입장에서 경고를 주기도, 그러니까 그 징계를 내리기도 안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징계를 내리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성상납 의혹의 일정 부분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뿐더러 뭔가 쇄신과 개혁의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당대표 를 징계했다라는 건 결국 옛날의 구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징계를 안 한다, 무혐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결국 당대표를 두둔함으로써 개혁과 쇄신은 온데간데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로서는 징계를 내리기도 안 내리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서 아마도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그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의혹이 타당하다라고 본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경고 정도의,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품위 유지라는 게 굉장히 큰 범위거든요.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경고 정도는 내려지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만. 아니 예컨대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경고 결과가 나왔다면 당대표직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것은 대의구 명분인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품위 유지 위반 경고, 근데 당원 자격정지 아니니까 당대표 계속한다.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서.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 어떤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은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리위로서도 지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시끄럽게 전국이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무혐의다 라는 결정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난 건 사실이거든요.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난 건 사실이고, 그러한 그 투자 계약서, 약정서를 써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그것은 나와 무관하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나러 간 건 맞지만 그냥 어떤 사정인지를 들어보러 간 것일 뿐이고, 이 투자 약정서도 자기랑은 무관하게 그냥 김철근 정무실장이 써준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국민의힘이 과연 윤리위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연결고리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무혐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제 생각에는 아주 약한 정도의 징계는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대표의 녹취록도 나와 있어서 사람을 내려보내겠다. 그 내려보냈다는 사람이 김정은 실장으로 보이는 거고, 그럼 과연 김 실장이 7억 원의 돈을, 이 막대한 돈인데, 큰 돈인데 선뜻 투자하겠다? 과연 윤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